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이고요. 8시 4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롱 티슈진 코론생명과 코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겁신문에서 상장제약바이오 2025년 3분기 평균 이자 비용, 이자 보상 배율, 전년비 증가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가끔 그 야겁신문에서 재무 분석하는 재무 분석하는 기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매출, 뭐 순이익, 뭐 이런 거 관련돼서도 내고는 하는데요. 오늘 거기에 코롱생명과학이 나왔습니다. 2025년 누적 기준 이자 비용은 한 60억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55억 대비 8.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기준 이자 보상 배율 3.36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특히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2024년 9월이나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지난 2025년이죠. 지금 6년이니까 이때 실적 조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전히 지금 코롱 바이오텍이 실적에 부담이 크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머릿속 한켠에는 꼭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생명과학이 김천 공장에서 또 불이 났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은 공장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는데 아연 피리치온 원료 500kg이 탔고요. 이거는 작업자들이 직접 불을 끄다가 연기를 흡입한 정도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산한다니까 원료만 조금 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시설이 나갔거나 저장 창고가 나갔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김천 공장이 되게 오래된 공장이어가지고 좀 시설 설비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좀 고민입니다. 벌써 지금 불이 3번이나 났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2024년 6월, 12월, 그 다음에 26년 1월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신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고비 넘긴 코롱 TGC 7월 미 데이터로 임상 실체 증명 나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3월에 추적 관찰이 종료가 됩니다. 스터디 1이 이제 끝나는 거죠. 스터디 1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에 탑9 발표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8월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자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롱 생명과학 티슈진이겠죠? 코롱 티슈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있나 봅니다. 이때까지 무조건 나오도록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자꾸 머릿속 한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뒤통수를 한 10년 맞아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7월에 나오고 10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27년 초에 허가 신청한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민사 사법 리스크 재판부 판단이 있었고요. 민사 소송은 지난 1월 15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투자 판단에 그리칠 만큼의 주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이웅렬 명예회장 1심 무죄, 2월 5일날 항소심 앞둔 거는 이제 전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배한 주주들이 항소를 제기했고, 국란식약처와 행정소송 최종 선고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다. 요건 또 새롭게 보이는 내용이죠. 요거가 과연 어떻게 될런지,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거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뉴스에 실제로 나와 있는지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재미나이와 함께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자신감. 코오롱 측은 이미 미국 이상에서 24개월간 지속 효과를 입증한 만큼 대규모 다인종 대상인 3상에서도 바스 지표가 성공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글로벌 CDMO 기업 론자와의 협업, 수천억 투자, 상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관련돼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5년 12월에 소액주주 패소했고 26년 1월에 1심 원고 패소했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이 일부 승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관련돼서 지금 사법 리스크 해소 국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액주주 민사소송에서 지금 302병이 제기한 8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했고요. 재판부는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웅렬이 회장님 거, 그 다음에 코오롱 대법원 상고 상태이고 민영사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7월에 이제 평가지표 탑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2027년 1분기, 그 다음에 1분기에 뭐하냐? 최종 품목 허가 신청, 디모드 승인 도전, 통증 완화를 넘어 관절 구조를 개선하는 세계 최초 골관질환 근본 치료제. 이게 과연 허가 때 바로 나올 것이냐, 나오나 이런 거 뭐 얘기해 준 게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디모드의 어떤 단어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나락을 가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017년도에 인보사가 허가될 때 연골 재생 얘기를 엄청 때려놨거든요, 언론에다가. 근데 결국엔 시약처에서 연골 재생 안 된다 그러니까 15% 뭐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급락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모드가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뭐죠? 판매 시작하고 뭐 한 3, 4년 있다가 나와도 3, 4년 있다가 식약처가 이거 디모드야라고 얘기해도 특별하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디모드 라벨을 실제로 뭐 주는 경우가 있는지도 나중에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근본 치료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1차 치료제는 모르겠는데 1차 치료제는 근본 치료제랑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어쨌든 만약에 디모드를 못 받으면 주가는 하락할 것인가? 그래도 상승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엄청 올라갈 거라는 건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죠. CGMP 기준에 맞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론자에서. 바이오텍에서 국내 대량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건 현재는 아닐 텐데,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해서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약감이 마케팅 논란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 또 7년 기다린 주주 환자 소송 4달 결론 단독으로 나왔죠. 지금 보니까 주주배상 소송이 2월 5일,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 또 2월 5일, 환자 손해배상이 2월 11일, 이 세 개가 묶여가지고 2월 내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지금 65억, 200억, 그 다음에 520명에 71억이니까 요거 3개만 합쳐도 거의 뭐 350억 가까이 됩니다. 336억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웅렬이 또 무죄 선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호재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긴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3상에 종료하고 7월에 톱라인 발표한다. 요런 얘기.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오롱 인보사 민형사 무죄 항소심까지 이어질까라는 뉴스가 HBN 뉴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는 제가 이제 요약은 재미나이트 시키지는 않았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연이은 1심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전반적인 판단 기조가 코오롱 측에 유리하게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항소심은 별도의 심리 구조를 갖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오롱이 이기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상황이 그 웅렬이형 1심 판결의 판결문에서 과학으로 해결해야 될 거를 사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통렬한 판사님의 외침이 사법부의 법조계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더 벨에서 이제 부채 충당 부채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대략 뭐 한 340억 정도를 잠재적 부채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 뭐 요런 데서 이제 해놨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다 빠진다 그러면 좀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최근 1심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수백억 원대의 충당 부채를 실제로 반영해야 할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 부담이 줄어지면 확보된 자금을 7월 임상 발표 이후에 미국 내 영업 네트워크 확보 등 공격적으로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요거는 제미나이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40억을 뭐 재무제표상에다가 이제 넣어놨겠죠, 충당 부채로.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없어지면은 이 돈이 갑자기 또 그 영업 혹은 판관비 이쪽으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TGC에 투자하는데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코오롱 티슈진 골관절염 TGC 임상시험 막바지 7월 결과 발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전송호 대표는 2026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릴레이 미팅을 하며 유통, 마케팅, 약가 전략을 논의했다. 상업화 준비, 상업화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 유통망을 활용하는 파트너십과 직접 판매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요거 관련돼서는 2대12에 전승호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걸 따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뉴스고요. 확실한 한방 절실해진 K바이오 3상 결과 내놓을 기업의 주목. 코오롱 티슈진, 아리바이오, HK 이노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알츠하이머, 비만, 뭐 양성 유방암, 담도암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만을 가지고 요약을 한 건데요. 최근 바이오업계의 막연한 기대감보다 가시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경쟁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 임상 결과가 기업 가치 재평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언제죠? 7월입니다. 7월. 주요 바이오텍들의 임상 데이터가 대기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른 강력한 투자 심리 회복 및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이 뿅 했다가 뿍 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 발표 후에 이제 이거를 빼따꼼뿔리라고 하죠. 기정사실화. 그런 부분도 또 아직 7월이 멀기는 했지만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TN 뉴스에서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떴더라고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업체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 미임상 3상 진행 27년 FDA 허가 기대 목표가 10만원 손저가 7만원이라고 했는데 손저가 7만원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목표가 10만원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가상 7만 원을 깬 적이 없고요. 예, 지난번에 알테오젠 하락할 때 같이 영향 받았던 적 제외하면 7만 원 자리에다가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근데 목표가 10만 원은 이게 라운드 픽업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무조건 좀 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가는 중에 라운드 픽업 가격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자리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하고는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일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이 자식이 연매출 10조 얘기해놓고 지금 왜 다른 얘기만 하냐고 말씀하실 텐데 머니투데이에서 연매출 10조 혁신신약 기대라는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조금 어그로를 끌 수는 있지만 요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높은 재현성 기대, 이미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허가를 받았던 물질인 만큼 새로운 검증보다는 기존 데이터의 재현성을 확인하는 구조여서 임상 실패 리스크가 낮다는 평가. 당연하죠. 예. 미국 컨설팅사 사이먼 쿠처에 따르면 TGC가 출시될 경우 미국에서 연간 10조 원, 73억 달러. 와, 10조 원이면 영업이익 3조 원 잡고요. 예, 이렇게 또 계산하면 또 수십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냥 또 날아다니는 거죠. 예,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FDA로부터 관절의 구조적 개선까지 인정받는 근본적 치료제로 허가받을 경우 글로벌 골관절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First in class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JP 모건에서 30여 개 글로벌 제약사와 유통 방안을 논의했고요. 무릎 외에 척추 디스크, 고관절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잘 되면 이제 또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볼 내용은 2028년에 통상적인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28년부터 미국 시장 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제미나이한테 봤을 때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봤을 때 넌 어떻게 생각하냐. 사법 리스크 해소 국면이고 3월 임상 종료 모멘텀이 있고요. 리스크가 현저히 낮았음을 의미하는 첫 번째 기술적 신호가 될 것이다. 톱라인을 향한 매수세 집중 4월에서 6월 본격적인 기대감이 반영한다. 한국투자증권에서 15만 원 긍정론 리포트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및 기관 수급이 집중되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4월에서 6월까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에 톱라인 발표를 하는데 뒷모드로 불려다닐 가능성이 커진다면 주가가 가속화 랠리 연간 10조 원의 잠재 매출력이 현실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 요런 거 하나랑 뉴스에 팔자. 전형적인 바이오 흐름상 결과 발표 직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일시적 급락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네는 뭘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항상 보면 기술 수출 7월에 긍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는 또 레벨업 할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2027년 1월 신청 단계에 오면 또 상업화 실체를 갖춘 바이오기로 재평가 받게 된다. 코롱 티슈는 현재 쇼미 증명하라 단계에 있다. 7월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나올 경우 기업 가치는 수조 단위로 재편되겠지만 이미 주가에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7월에 결과 나오면 떨어지거나 더 오르거나 할 텐데 7월에 디모드 관련된 어떤 탑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타 꼼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차트가 좀 복잡하시더라도 코오롱이 8.46% 올랐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55,0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죠. 47,650원짜리 돌파를 했고요. 그 밑에 54,300원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또 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안에 이제 박스권 안에 이제 들어온 상황이에요. 박스권을 나눠서 55,000원, 뭐 54,300원, 52,300원 뭐 요런 자리인데 결국 55,000원 넘어가면 전고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알테오젠이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또 엄청 떨어졌거든요. 올라가던 종목들 중에 막 좀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코스닥으로 옮겨오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로 또 돈이 집중되면서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또 올랐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조금 바뀌는 단계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더 그 다음에 EMP 인더와 EMP의 합병 또 이렇게 그룹 내부에서 또 여기저기 또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더도 밑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오롱은 지금 전고점 라인을 한번 좀 트라이 할 수도 있다. 트라이 못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지금 요 박스권 안에 있는데 다만 지금 얘가 이렇게 61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가 돌파했다가 이렇게 가면은 진짜 최고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아직 여기 전고점 라인에는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함이냐면 이쪽 편 2015년 17년 이때 최고점 찍었을 때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티슈진이 얘는 또 이거 바꿔야 돼가지고 좀 많이 귀찮기는 한데요. 수성주가 체크 지우고 월봉으로 보면 얘가 지금 신고가 중이기 때문에 티슈진을 쫓아간다 그러면 코오롱도 신고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코오롱은 올라갈 룸이 좀 남아 있다.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요 자리죠. 49,700원 조금 더 올려볼까요? 여기 54,000원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있는 57,600원 여기 지금 요쪽 라인에 매물 쌓아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물 쌓아놓은 거를 지금 고기 자리 소화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소화하면 이쪽 라인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6개월 선을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양봉 내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마 트리거가 웅렬이 회장님 고등법원 무죄 소식으로 여길 만약에 넘긴다면 정고점 바라볼 수 있다. 얘는 특히 지주사이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무죄 받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화재 났다라는 불났다라는 얘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지금 42,450원짜리를 오지는 않고 60일짜리 한번 지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3,700원짜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61,200원짜리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가 길게 보면 지금 여기 이게 이제 21선이거든요. 이게 21선인데 21선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하는 입장으로서 정고점에 오면 일부 매도해야 된다가 정고점에 대한 예의다.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기 요런 자리 온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다른 바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모두 괜찮은 흐름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MACD가 0을 또 상향 돌파한 것도 같이 겹쳤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코오롱티슈진은 0 위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코오롱은 0선 밑에서 지금 돌파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힘으로 따진다면 코오롱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코오롱생명과학, 그 다음이 코오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오롱티슈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추세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했고요. 제가 아마 이때쯤인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기다려서 이 후행 스팬이 여기를 돌파하면 되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예전 영상 찾아보시고 저한테 반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후행 스팬이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얘가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 이런 자리들이 다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가 위에 있고 여기가 이제 전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후행 스팬의 해석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도 넘겼고요. 코오롱은 아직 밑에 있죠. 그러니까 코오롱은 올라가면 여기 이런 데 이제 쳐맞는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생명과학하고 티슈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후행 스팬이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복잡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추세선을 이제 벗겨냈고요. 벗겨냈습니다. 이날 19일 날 살짝 벗겨냈다가 그 다음날 지지 못하고 바로 떨어진 다음에 알테우전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짱대 양봉 됐는데요. 얘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85,400원, 그 다음에 88,700원이 온다 그러면 비중 조절 조금씩 해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신고가다. 여기 가면 여기서 일부 매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검정선이 21선인데요. 21선 이렇게 나가는, 결국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 21선 마지막 파도 나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또 잘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보는 게 또 관건이겠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항상 일정이라든가 뭐 재판 결과 이런 거는 예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혹시라도 다르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는 것도 매우 투자에 유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